한 산업이 단 10년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스키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겨울 스포츠 인구가 늘고 있다고, 스키 리조트가 호황이라고, 매년 겨울이면 곤돌라 대기 시간이 1시간을 넘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스키장이 몰락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에는 총 18개의 스키장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그중 4곳이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3곳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곳은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8곳 중 9개 절반입니다. 그리고 남은 스키장들 중 상당수는 적자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리프트 가동 일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공 강설기에 의존하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SNS에서 보는 화려한 스키장 풍경은 극히 일부입니다. 용평, 피닉스파크, 비발디파크. 이 3곳이 전체 스키 인구의 70% 이상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주리조트는 2023년 한 시즌 동안 단 42일만 운영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중소형 스키장은 2024년 시즌 개장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스키장은 2022년 이후 폐장 상태입니다. 이곳들은 한때 수만 명이 찾던 곳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스키어들이 주말마다 몰려들던 곳이었습니다. 수학여행 코스였고 대학생들의 MT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리프트는 녹슬고 있습니다. 슬로프는 잡초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철거되거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기후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눈이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겨울이 따뜻해졌다고 설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2024년 겨울, 강원도 평창 지역의 평균 기온은 10년 전보다 1.3도 상승했습니다. 자연설 강설일은 평균 12일 감소했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인공 강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공 강설기 하나를 가동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시간당 평균 150만 원입니다. 중형 스키장 하나를 개장하려면 최소 30억 원 이상의 인공 강설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건 운영비가 아닙니다. 개장 준비 비용입니다. 그 돈을 쓰고 나서도 손님이 오지 않으면 적자입니다. 그럼 손님은 왜 오지 않을까요? 리프트 이용료는 올라갑니다. 10년 전 평균 5만 원대였던 일일 이용권은 이제 7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입니다. 주말 기준입니다. 장비 대여료는 별도입니다. 강습비도 별도입니다. 4인 가족이 하루 스키를 타려면 최소 40만 원이 듭니다.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돈이면 일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인의 일본 스키 리조트 방문 횟수는 약 8만 건이었습니다. 2024년 추정치는 23만 건입니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니스코 리조트의 한국인 이용 비율은 40%를 넘습니다. 일본 나가노의 하쿠바 지역 스키장에서는 한글 안내판이 일본어보다 많습니다. 3박 4일 패키지 상품 기준으로 일본 스키 여행 비용은 1인당 평균 120만 원입니다. 항공, 숙박, 리프트권 포함입니다. 국내 리조트에서 3박 4일을 보내면 비용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쌉니다. 눈의 질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파우더 스노우와 인공설의 차이입니다. 일본 스키장의 눈은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넘어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보드가 자연스럽게 미끄러집니다. 한국 스키장의 인공설은 무겁고 딱딱합니다. 얼음판처럼 굳어 있습니다. 초보자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스키장은 구조적으로 리조트 사업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콘도, 호텔, 골프장, 워터파크가 함께 운영됩니다. 스키장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스키장은 적자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리조트에서 스키장 운영만으로는 흑자를 낼 수 없습니다. 리프트 수익, 장비 대여 수익, 강습 수익을 모두 합쳐도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운영할까요? 스키장은 리조트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때문입니다. 콘도와 호텔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스키장이 없으면 리조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콘도 분양은 포화 상태입니다. 2010년대 초중반, 리조트 콘도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졌습니다. 분양가는 꾸준히 올랐고 재판매 시장도 활발했습니다. 2020년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콘도 회원권 가격은 정체됐습니다. 일부 리조트에서는 하락했습니다. 재판매는 어려워졌습니다. 유지비만 나가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신규 분양도 막혔습니다. 리조트 운영사들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야 했습니다. 워터파크를 확장했습니다. 골프장을 늘렸습니다. 글램핑장을 만들었습니다. 스키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스키장들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수용, 인원이 제한됐습니다. 곤돌라 탑승 인원이 줄었습니다. 식당과 휴게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손님은 왔지만 수익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스키장 시설은 노후화됐습니다. 리프트는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인공 강설기는 교체 시기를 넘겼습니다. 슬로프는 보수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복구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일부 리조트는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운영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2023년 경기도의 한 스키장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부지 면적 80만 제곱미터, 리프트 사기, 슬로프 칠면 감정가는 약 300억 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강원도의 한 중형 리조트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부채 규모는 약 1200억 원, 인수 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 리조트는 한때 연간 30만 명이 찾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키장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너무 깁니다. 계절 사업이라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기후 변화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3개 리조트는 여전히 호황입니다. 용평, 휘닉스, 비발디파크 이곳들은 매년 수백억 원을 시설 투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최신 리프트를 설치하고 인공 강설 시스템을 확충하고 부대 시설을 고급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립니다. 주말이면 주차장이 만차입니다. 리프트 대기 시간은 길어집니다. 숙박 예약은 몇 달 전에 마감됩니다. 반면 중소형 스키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입니다. SNS에 올릴 만한 풍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경험을 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삽니다. 중소형 스키장은 그걸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저 스키를 탈 수 있는 공간일 뿐입니다. 그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중소형 스키장이 대형 리조트와 경쟁하려면 수백억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투자해도 손님이 올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스키장을 외면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꺼립니다. 지자체는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스키장은 흉물이 됩니다. 리프트 지주는 녹슬고 케이블은 늘어집니다.
건물은 방치되고 유리창은 깨집니다. 슬로프였던 언덕은 잡초밭이 됩니다.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리프트 한 기를 철거하는데 약 3억 원이 듭니다. 건물 철거는 별도입니다. 토지 복원 비용도 별도입니다. 파산한 리조트에는 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둡니다. 폐허로 남겨둡니다. 지역 주민들은 말합니다. 저게 언제 치워질 거냐고, 흉물을 보고 살아야 하냐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는 무너집니다. 스키장이 문을 닫으면 주변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민박집이 사라집니다. 펜션이 매물로 나옵니다. 버스 노선이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마을은 늙어갑니다. 정선의 한 마을은 2010년 인구가 약 1200명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인구는 약 600명입니다.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스키장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노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스키장이 살아있을 때가 좋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고, 가게를 하면 돈이 됐었다고,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이건 비단 스키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계절 관광 산업의 한계입니다. 기후 위기의 현실입니다. 양극화의 가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더 화려한 것을 원합니다. 더 편리한 것을 원합니다. 중소형 스키장은 그걸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집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천안에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은 어디일까요? 덕유산 리조트입니다. 차로 약 2시간 30분 거리입니다. 그 다음은 무주 리조트입니다. 약 2시간 40분입니다. 10년 전에는 충청권에도 스키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2019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천안에 사는 사람이 스키를 타려면 최소 2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 스키장이 아직 운영 중이라면 말입니다. 무주 리조트는 2024년 시즌 영업일이 40일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개장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천안에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은 용평이 됩니다. 3시간 3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용평 1일 이용권은 평일 기준 약 8만 원입니다. 주말은 10만 원 이상입니다. 4인 가족 기준 리프트 이용료만 40만 원입니다. 교통비는 약 10만 원입니다. 식비는 최소 5만 원입니다. 총 55만 원입니다. 하루 동안 스키를 타기 위해 55만 원을 쓰고 왕복 7시간을 운전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키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 국내 스키 인구는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2024년 추정치는 약 320만 명입니다. 36% 감소했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용평, 피닉스, 비발디파크 이 세 곳만 갑니다. 나머지 스키장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검색조차 되지 않습니다. SNS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 스키장들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렇게 잊힙니다. 그리고 잊힌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2010년 18개였던 스키장은 2025년 실질적으로 9개만 남았습니다. 2030년에는 몇 개나 남아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5곳에서 6곳 정도일 거라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대형 리조트 3곳과 그나마 버티는 중형 리조트 2-3곳. 그게 전부일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조차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지면 장담할 수 없다고. 2040년 강원도의 평균 겨울 기온은 지금보다 2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설은 거의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 강설 비용은 지금의 2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도 스키장이 남아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의 중소형 스키장들은 그때까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폐장 수순을 밟습니다. 직원들이 해고됩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흉물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조트 운영사는 말합니다.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었다고. 지자체는 말합니다. 민간 사업이라 개입할 수 없다고. 정부는 말합니다.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그 사이 스키장은 하나씩 사라집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타임라인에 뜨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문이 닫힙니다. 리프트가 멈춥니다.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잊힙니다. 10년 뒤 당신의 자녀가 물어볼 것입니다. 스키장이 뭐예요? 당신은 설명할 것입니다. 눈 덮인 산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거라고. 아빠 어렸을 때는 많았다고. 겨울마다 갔었다고. 아이는 신기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당신은 머뭇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폰을 꺼내 검색할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남은 스키장이 몇 개 없다는 것을, 그것마저 예약이 몇 달 전에 마감된다는 것을,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포기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다른 걸 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세대의 경험이 사라집니다. 스키는 더 이상 대중적인 레저가 아닙니다.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력 있는 사람들만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경만 합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언젠가 가봐야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너무 멉니다. 너무 비쌉니다.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잊힌 산업은 죽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곤돌라가 녹슬고 있습니다. 슬로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스키장 몇 개가 문을 닫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문화가 종료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이 소멸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절 산업이 붕괴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강원도의 어느 스키장은 아직 개장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공 강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스키장이 올해 개장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5년 뒤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스키장도 조용히 문을 닫을 것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애도하지 않고 그저 사라질 것입니다. 18개에서 9개로, 9개에서 5개로, 5개에서 3개로 그렇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스키장들은 더 비싸질 것입니다. 더 붐빌 것입니다. 더 예약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스키는 점점 더 소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녀의 것은 더더욱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기후 변화의 탓일까요? 시장 경제의 탓일까요? 소비자의 선택 탓일까요? 아니면 그냥 시대의 흐름일까요? 당신은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스키장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리프트가 멈추는 것을, 지역이 죽어가는 것을,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마지막 리프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그리고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